중국 동방항공을 타고 인천에서 난징까지 한번, 난징에서 샤먼까지 국내선으로 한번 총 2구간을 국제선과 국내선을 섞어 탑승해 보았습니다. 당일한 승도 아니라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중국 도시 2군데 들려본다 생각하고 이동해 보았네요. 유럽 갈 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하는 동방항공인데 직항이 아니라 경유여서 저도 탈 일이 없더라고요. 에어차이나 장거리를 꽤 만족스럽게 탑승했던 기억에 서안까지 직항은 아니지만 아주 저렴하게 발권하여 난징 경유로 이용해 보았습니다. 밤 비행기여서 난징 공항 주변 호텔에서 1박을 했는데 1박 호텔비 6만원을 포함해도 직항보다 더 저렴합니다. 정말 가격으로 승부하는 중국 항공사인 것 같네요. 호텔도 저렴한 로컬 호텔이 아닌 체인 호텔 로보텔입니다. 나름 아코르 호텔 체인에서 중간쯤 되는 브랜드입니다. 우선 탑승 3시간 전쯤 여유있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이 꽤 많네요. 생각보다 빠르게 보안 검색까지 통과할 수 있어서 미리 구매해둔 면세품을 모두 찾고 난 이후에도 라운지까지 잠시 들려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중국 동방항공은 스카이팀 항공사인데 인천공항에서는 베트남 항공과 같이 1터미널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2터미널이 개장하면서 나머지 스카이팀 항공사들은 모두 대한항공과 함께 2터미널로 이전했는데 아직 요 2개 항공사만 1터미널에 남아있네요. 심지어 저가항공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탑승동에 있어 트램까지 한 번 더 타고 이동해야 해서 동선이 좀 불편합니다. 탑승동에 대한항공 라운지가 왜 있나 궁금했는데 동방항공과 베트남항공 승객들을 위한 라운지였네요. 대한항공 라운지가 조용하고 쾌적할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이코노미 탑승이라 신용카드로 입장할 수 있는 풀무원에서 운영하는 스카이 허브 라운지로 가봤습니다. 탑승동에 있는 하나뿐인 신용카드 라운지여서 오전이나 주말은 대부분 줄 서서 입장을 기다려야 하는데 전날은 저녁 시간대여서 바로 입장할 수 있었네요. 한가한 시간대여서 그런가 음식이 기대보다 괜찮았습니다. 매운 어묵도 분식집에서 파는 퀄리티 정도는 되었고 BBQ 치즈 떡갈비도 나름 라운지 하프도 치고는 좋네요. 풀무원 한입 순살치킨과 볶음밥은 대기업의 안정적인 맛이라 좋았습니다. 미역국과 단호박 스프도 나름 취향 따라 먹을 수 있고 비빔밥 재료들과 반찬까지 옆에 있어서 좋아 보였습니다. 우선 한 접시 푸짐하게 덜어와서 먹어봤는데 대단한 맛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한 끼 식사는 되네요. 맥주라도 한 잔 마실까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살찔 걱정에 제로콜라로 대신해 보았습니다. 음료 냉장고 옆에는 신라면, 튀김우동, 짜장범벅까지 3가지나 되는 라면이 있어서 하나 먹을 뻔했습니다. 살이 더 찌면 안 될 것 같아서 라면은 패스하고 건강한 야채를 좀 담아 보았네요. 샐러드 야채들도 나름 신선하고 다양했습니다. 드레싱 없는 야채들을 한 접시 가득 먹고 나니까 간이 좀 있는 음식을 먹고 싶더라고요. 비빔밥 재료들과 반찬 중에 몇 가지 골라 담아보니 밥 없이 먹어도 나물 느낌으로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름 건강한 식사를 마치고 게이트로 이동했네요. 중국 동방항공은 체크인할 때도 아시아나에서 하였는데 게이트에도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계셔서 신기했습니다. 스카이팀 항공사인데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에서 대부분의 지상 업무를 처리해주는 게 좀 신기하기는 했네요. 기내로 이동하니 드디어 동방항공 승무원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탑승한 항공기는 협동체인 에어버스 A319입니다. 탑승하자마자 보이는 비즈니스 좌석이 꽤 별로인데요. 이 배열의 우등고속 좌석이라 굳이 돈 더 주고 타기엔 돈이 좀 아까운 수준입니다. 오히려 이코노미는 33 배열이었는데 눈대중으로 보기에 생각보다 좁지는 않네요. 우선 루틴인 세이프티 카드 촬영부터 한 후에 천천히 좌석을 살펴보니 AVOD는 기대하기 어려운 꽤 오래된 좌석이었지만 생각보다 공간은 나쁘지 않습니다. 앞뒤 공간도 주먹 반 개 정도는 들어가는 충분한 공간인데 양옆도 꽉 끼지는 않는 살짝 여유있는 사이즈입니다. 키가 크거나 다리가 긴 사람들도 충분히 앞좌석 아래로 발과 다리를 넣어주고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확실히 저가항공이 아니라 그런지 나름 쾌적합니다. 이륙하고 순환고도에 올라오니 땅콩에 음료가 나옵니다. 물론 다른 건 없고 딱 이것뿐이지만 간단히 먹고 기다리니 짧은 비행이라 그런지 금세 난징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어서 대기 없이 빠르게 입국 수속하고 나왔는데 일반 택시보다는 중국판 우버인 디디가 편할 것 같아 차를 호출하려고 하는데 탑승 장소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라이드 헤일이라고 써있는 표지판을 따라가면 되네요. 공항 와이파이로 디디 앱 설치하고 가입하려면 잘 안 될 수 있으니 한국에서 앱도 미리 설치하고 신용카드 연결까지 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일단 디디 승강장인 주차장 한쪽으로 넘어왔는데 역시 대륙의 기상인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비흡연자여서 그런지 기다리는 게 꽤 괴로웠고 마스크라도 좀 챙겨올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중국은 아직 흡연자 프렌들리하긴 합니다. 디디 기사님과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만나 호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중국은 중국어가 안 되면 쉽지 않네요. 그래도 무사히 이동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비용은 20일 위안이 나왔는데 한참 이동한 것 치고는 꽤 저렴하네요. 호텔에 도착했는데 기사님이 정문을 못 찾아 옆 건물 입구에 내려주시는 바람에 결국 야트막한 울다리를 넘고 화단을 지나서 노보텔 난징 에어포트 호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호텔은 새 호텔이라 정말 깔끔한 느낌이었고 기본 방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주셨는지 고층의 넓은 방이었는데 웰컴 어메니티도 짱짱하네요. 페리에 2병의 과일에 과자까지 푸짐합니다. 미니바도
공짜라고 해서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니 생각지도 못한 한국의 맛 봉봉과 제로콜라에 창탄산수까지 음료 인심이 진짜 좋은 호텔이라 좋았습니다. 탄산수에 과일까지 시원하게 먹고 마시고 푹 잠들었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체크아웃하러 내려왔는데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는 있는데 자리가 하나뿐입니다. 편도에 5,000원도 안 하니 그냥 디디 불러 가야겠네요. 체크아웃 후 조식당으로 이동해서 아침을 먹어보았습니다. 식당 규모가 작지도 않고 시설도 아주 깔끔하네요. 시리얼에 주스, 요거트가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과일과 반찬들이 있습니다. 볶음밥도 생각보다 먹을만해 보여서 좀 담고 야채 볶음과 더운 야채들도 좋아 보이네요. 토마토와 버섯도 건강 챙겨야 하니 덜어봅니다. 조식이니 소시지와 베이컨, 달걀도 있고 브레드 푸딩도 있는 게 나름 본격적이네요. 와플과 페스츄리 쪽은 살찌니까 건너뛰었습니다. 다양한 식사용 빵과 버터도 나름 충실하게 있네요. 아침이라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은데 야채 건더기만 일단 덜어 먹기로 하고 호박죽에 흰죽, 중국에서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따뜻한 두유도 있네요. 한 켠에는 달걀 요리와 국수를 즉석에서 준비해 주시는 코너가 있는데 옆에는 만두까지 같이 있습니다. 국수 토핑과 양념이 12가지나 되는 게 인상적이네요. 어두운 국물에 우육면 비슷한 국수를 받아왔는데 면도 생면을 바로 삶아서 준비해 주셔서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중국인이 아무래도 두유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대접에 두유도 한 그릇 담아보았습니다. 중국에 왔으니 중국 아침 식사도 시도해봐야죠. 이렇게 다 가지고 오니 양이 생각보다 많네요. 우선 신기한 비주얼의 국수부터 먹어봤는데 육수가 고추기름과 간장 베이스의 국물이 신기한 맛의 국물입니다.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맛볼 일이 없는 느낌인데 은근 아침 식사용으로 살짝 얼큰한 게 잘 어울리네요. 진라면 순한 맛만 먹는 맵찔이 기준으로 약간 매웠습니다. 나름 맛있게 국수를 먹다 다른 음식도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음식들이 맛도 평균 이상인데 조리까지 잘 되어 있어서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열심히 먹다 보니 어느새 국수의 다른 접시들까지 거의 다 비울 수 있었네요. 그냥 가긴 아쉬우니 후식으로 샐러드 약간과 과일들을 좀 덜어서 먹어보았는데 샐러드는 무슨 샐러드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못 먹을 비주얼은 아니어서 샐러드도 전부 덜어왔습니다. 신기한 맛이 좀 있었는데 그냥 저는 괜찮았고요. 과일은 생각보다 달고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리 불러둔 디디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 타보는 중국 국내선인데 국제선과 비교해도 국내선이 사람이 확실히 더 많네요. 공항 자체도 국내선 터미널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제 생각보다 줄도 길고 사람도 많네요. 조금 여유있게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긴 줄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줄 서고 난 이후에 한참을 더 기다려서 겨우 짐을 붙이고 게이트로 이동했습니다. 라운지 앱에서 라운지를 찾아보니 국내선 라운지는 보안 검색 때 패스트트랙까지 포함이라고 해서 공항 중간에 있는 안내데스크에서 입장 등록을 했습니다.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QR코드를 보여준 후 라운지 입장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보안 검색 때 패스트트랙은 거의 효과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라운지도 대륙의 사이즈처럼 엄청 넓은데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넓기는 진짜 넓네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과자 몇 종류와 컵라면, 음료 정도만 있습니다. 맥주 같은 주류는 아예 없어서 오래 있을 필요가 없었네요. 잠시 라운지는 구경한 후 바로 게이트로 이동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공항이 붐비지는 않아 무난하게 게이트로 걸어가서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에어버스 A319였는데 이번에는 A320이네요. 거의 비슷한 사이즈와 시리즈의 항공기여서 어제와 완벽하게 동일한 비즈니스 2-2 우등고속의 이코노미 3-3 조합인 항공기입니다. 좌석 사이즈도 동일하게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네요. 뭐 그냥 저는 충분히 탈만한 것 같습니다. 개인 AVOD가 없는 게 아쉽기는 한데 어쩔 수 없죠. 순환고도로 올라가니 물과 빵을 하나 서빙해 주시는데 빵이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제 먹은 땅콩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국제선 단거리보다 국내선 단거리가 낫네요. 손 닦으라고 물티슈도 주고요. 2시간이 채 안 되는 비행을 금세 마치고 서원에 도착해서 하기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첫 동방항공 경험이었는데 다시 타라면 그냥 대한항공 직항 돈 더 주고 탈 것 같습니다. 1박 2일 동안 동방항공 2번, 호텔 1박, 디디 2번에 쓴 돈을 다 합쳐도 대한항공 직항보다 저렴하기는 했네요. 재미있기는 했는데 다음에는 빠르게 목적지로 가고 싶습니다. 스탑오버도 가능했으니 시간이 많은 분들은 동방항공을 이용해서 중국 소도시 관광까지 즐기셔도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방항공은 충분히 탔으니 한동안 쉬어야겠고요. 그래도 깔끔하고 좋은 서비스가 인상적인 풀서비스 캐리어 동방항공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다면 장거리도 한번 타봐야겠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중국 항공사 탑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